오는 24일부터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해 운영이 재개되는데요. 부산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1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명으로 목욕탕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에 있는 한 대학의 구성원 선제 검사에서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이 학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북한 매립지 경계와 관련해 주요 시설이 중부에 포함되는 안을 결정했습니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동구의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 상인연합회와 지역방송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오는 24일부터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부산시는 24일부터 3주 동안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조정하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 연습장 등은 저녁 10시까지로 제한해 운영이 재개됩니다. 전자출입명부 작성,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통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 오니 종사자께서는 집단 감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입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우나나 한증막 찜질 시설 등은 운영이 금지되고 식당과 카페도 밤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시는 방역 위협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 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21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명으로 목욕탕과 학교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도구 소재 목욕탕 관련자 132명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와 가족, 지인 등 4명이 양성 반응을 보여 현재까지 총 7명이 확진됐습니다. 북구 목욕탕에서도 오늘 연쇄 감염자 1명이 추가돼 총 12명이 확진된 상황입니다. 남구 소재 대학교의 구성원 선제적 검사에서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해당 학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연제구 소재 직장에서도 오늘 접촉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문을 연 진군의 곳간에 기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상생 모델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필품이 가득 찬 진열대. 하나 둘 담은 물건이 어느새 종이봉투를 가득 채웁니다. 부산 진구 계금일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진군의 곳간이 입소문을 타면서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문을 연 진군의 곳간입니다.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이용했지만 곳간이 비기는커녕 오히려 넘치고 있습니다. 곳간이 열리자 한 주민이 한 걸음에 달려와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샴푸와 비누 등 집에 있던 물건을 가져와 곳간을 채웠습니다. 기부 행렬은 점차 릴레이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취지로 진군의 곳간이라는 사업을 하게 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주민센터는 기탁금으로 화장지 등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했습니다. 구입처는 지역 소상공인 가게, 또 지역 전통시장과 협약을 맺고 반찬 쿠폰까지 발행했습니다. 이런 뜻을 안 가게와 시장 상인회에서도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또 이용자들이 다양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상품도 만들 예정입니다. 점포의 모든 걸 다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작정이고 동네 주민들과 또 같이 계양골목시장과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진군의 곳간은 당초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곳간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생필품은 모두 지역사회의 기부 물품으로 충당됩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한 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이면서 곳간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공동체의 구심점이자 지역경제 선순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날 수 있도록 지역 사회하고 협력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산 진구는 주민들의 호평이 이어지자 당감동과 부전동, 연지동 등 세 곳에 진구내 곡간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기장군이 오는 25일 기장 오시리아역 일대에서 방사능 방제 주민보호 조치 집중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한수원 고리원전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가정 아래 원전 반경 5km 이내 주민에게 비상경보 상황을 전파하고 위기경보 단계별로 지자체의 주민보호 조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기장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 시민 참여는 제한하고 방제 요원과 경찰, 소방과 군부대 등의 참여를 통해 현장 대응 위주의 훈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가 주식회사 K넷 이은지와 함께 다양한 신발을 가상으로 착용해 볼 수 있는 슈독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20일 출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3D 데이터, 증강현실 기술이 집약된 이 어플리케이션은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지원을 통해 개발한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첨단 신발 융합 허브센터와 한국신발관, 파도불에서 시범 운영해왔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최근 신발 산업이 디지털화로 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기술 접목으로 시장에서 국내 브랜드가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부산시에서는 지역발전 지원특별법을 근거로 지원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지역성과 다양성, 공공성을 높이는 프로그램 제작에 연간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조례가 지상파 방송으로 한정돼 있는데 정작 지역 밀착형 매체인 케이블 방송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역종합유성방송 발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종합유선방송, 즉 케이블 방송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 채널에서 지역성과 다양성, 공공성을 담은 보도와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마을 중심, 시민 중심의 미디어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그 중심에 있는 케이블 방송의 지역 채널에 대한 역할 정립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재난방송 시민기자가 되셔서 갑자기 폭우가 내렸던 날 그 자기 집 베란다에서 자기 집 주변의 상황들을 리포팅하고 참여를 했었거든요, 방송에. 근데 그때 지상파에서는 특보도 하지 않았었던 저녁 상황이었어요. 정말로 그 지역 방송이 지역 채널이 가지는 그 존재 가치를 그날 굉장히 확인한 날이었거든요. 지역종합 유선방송 사업이 방송법에 이제 기준도 있고 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도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별도로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제 이 조례 내용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지역 방송 조례를 조금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나 서울에서 먹어주는 방송이 아니면 지역에서 오히려 그 채널을 그렇게 배려하지 않는 게 이게 관습적으로 굳어 있는 건데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이제 법이 바뀔 수 있도록 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지역방송발전 지원특별법을 근거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부산에서는 지상파 방송으로만 한정해 연간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 밀착형 매체인 케이블 방송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에서 가지지 못했던 어떤 관심과 어떤 지역 민원들의 어떤 민원 사항이나 또 그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또 그리고 상세하게 보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역 종합 유선 방송 발전 지원 조례는 지원 사업 내용과 기준, 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제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최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북한 매립지의 경계에 대해 부산항만공사의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를 비롯한 핵심 시설들이 중구에 포함된다는 내용인데 저희 부산방송은 지난 18일 최진봉 중구청장을 전화 연결해 중구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형욱 동구청장을 연결해서 이번 분쟁조정위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동구청장 최형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동구와 중구의 북한 매립지 경계 조정안을 내놨는데요. 수년 동안 참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동안 북한 재개발 지역에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 매립지에 중구 동구 경계가 이렇게 같이 맞닿아 있는데요. 네. 매립지에 대한 경계 조정을 이번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안은 그 BPA가 그 부산항만공사죠. 부산항만공사가 중구 동구 경계를 영주 고가로 중심으로 해서 아래로 그 연장성산에 그어달라 한 거에 대한 그 요청이었고요. 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중앙부두가 우리 동구 관할이었기 때문에 그 영주 고가로를 중심으로 끊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거 중앙부두의 경계 그 아래로 해서 끊는 것이 맞다 해서 서로 그동안 분쟁조정위원회 안으로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갈등을 겪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계 조정안에 대해서 동구청장으로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BPA 부산항만공사 안은 우리 과거의 중앙부두 쪽의 경계, 그 동구의 그 땅을 이 소위 가져가는 형태의 그런 경계 조정안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동안의 그 헌법재판소와 대부분 판례에 의하면 해양 매립지의 그 경계선은 육상 경계선을 중심으로 그어야 된다. 이런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아직 지금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문이 나오면 그것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대부분의 제소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경계 조정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신데 그 말씀은 동구에서 기존에 주장해온 경계안을 계속 주장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6월 말 안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조정 결정안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조정 결정안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 결정문이 정말 정당하게 또 합리적으로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변호사들이라든지 관련돼 있는 분들의 자문을 많이 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중앙부두 쪽에 있는 동구 부지와 그 아래쪽 해안 그 매립에 대한 그에 대한 권리를 계속 주장을 할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결정이 내려진 상황인데 향후 동구청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그 모든 뭐 착공계라든지 건설 건립 계획들은 추진을 하면 되고요. 향후 대부분 판결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이제 권리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형욱 동구청장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비 습관이 변화되고 있는 요즘 전통시장 변화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상인연합회와 LG헬로비전 부산방송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시민들의 소중한 순간에 항상 함께하는 부산 진시장. 귀금속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골드 테마거리.
전국 각지 부산을 찾는 사람들은 꼭 들르는 자갈치 시장과 국제시장. 부산 전역에는 217개 전통시장이 시민들의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와 소비 습관의 변화 속에 전통시장의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상인연합회와 지역방송이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도 물건을 구입하는 비대면 소비시대. 무엇보다 홍보의 중요성이 커졌는데 홍보 영상 제작을 비롯해 상품을 알릴 수 있는 방송과 소셜미디어 등 홍보 플랫폼 구축에 갈증을 느끼던 전통시장들은 상생의 첫걸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통시장 매출이 엄청 줄었습니다. 그래서 LG 헬로비전에서 이런 협력을 함으로써 전통시장에 조금이라도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있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통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G 헬로비전 부산방송은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연중 캠페인 방송을 제작 송출하며 전통시장 홍보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방침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확장된 소비 형태에 발맞춰 전통시장의 새로운 판로 개척에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LG 헬로비전은 지역 채널의 가치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 초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연간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 동네 가게 함께 가게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전통시장의 판로 개척에 더욱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전통시장. 부산 상인들과 지역방송사의 동행은 어려운 경기 속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작은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방의원들의 해양수산 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대학교에 해양수산정책과정 개설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대는 해양정책의원협의체 발족을 제안하는 등 지방의원과 대학이 손을 잡고 해양도시 부산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해양수산정책 과정 개설과 함께 해양정책의원협의체가 발족된다면 지방의원들이 해양에 대해 새롭게 인식해 해양도시 부산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시도광역자치단체장이 한 목소리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재정 분권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무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단체장들은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관계 부수법안 관련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날 단체장들은 지방세 비중 확대와 지방재정 부담 완화,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해운대구 우리 동네 암행어사단이 만들어져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해운대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무단 투기가 증가해 깨끗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주민 홍보단을 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동네 암행어사단은 지역 내 10년 이상 거주한 55세에서 65세 사이 시니어 36명으로 구성됐으며 마패 메달을 지니고 동네를 순찰하며 무단 투기 계도와 쓰레기 배출 시간 등을 안내합니다. 기장군이 산불 조심 기간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해온 결과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산불 발생 요인을 막기 위해 기장군 전체 산림 면적의 33%를 입산 통제하고 등산로의 57%를 폐수했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산림 임접지,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20일 밤 8시 20분쯤 기장군의 한 도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은 차량에 갇혀있던 70대 A씨 등 2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생의 동반자에게 사랑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